여러분은 지금 나우제주TV 증권경제방송 돈의 맛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오늘장 강세 테마에 대해서 요목조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변영인 대표님의 추천주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올라올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올라올라 김은수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테마 관련해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도 핫한 이슈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중국이요, 어제 40년 만에 산하 제한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한 부부당 3명의 자녀가 허용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큰 섹터로 중국 산하 제한 폐지 관련주를 준비했고요. 세부적으로 출산 장려, 엔제 산업 등의 관련주도 다뤄볼까 합니다. 결국 중국이 산하 제한 규제 완화 정책을 했다는 건데 네. 사실 좀 믿겨지지가 않아요. 중국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중국은요 1978년에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해왔죠. 그런데 출산율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6년부터는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고요. 이 정책을 시행한 지 5년 만에 3명으로 허용으로 확대를 한 겁니다. 사실상 산하 제한 정책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이 고령화 문제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중국의 지난해 출생 인구가요 1,200만 명이었는데 전년 대비 265만 명이 급감한 수치입니다. 또 가임기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3명까지 떨어졌는데요. 14억 인구 대국인 중국이 이런 인구 절벽 위기에 놓였다니까 참 믿기지가 않아요. 네. 사실상 네. 이 중국의 산하 제한 규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결국 이렇게 규제 완화가 되면서 네. 출산 그리고 육아와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약속했다고 또 정부는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시큰둥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중국 정부가요, 이제 보육 서비스도 완비하고 가정 교육 비용도 낮추고 또 출산 휴가, 출산 관련 보험도 좀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는요, 2025년까지 이 저출산을 대응하기 위해서 196조까지 투입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중국 젊은이들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요, 주택, 취업, 보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중국은 워킹맘 비율이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육아, 비용, 또 노동 이런 것이 참 부담스럽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 조부모가요. 아이들을 많이 봐주고 있는 게 중국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이 부담스럽고 좀 그런 분위기가 웨이보에서도 팽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사실 이런 양상은 우리나라의 또 현 실태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저희 맞아요. 나라에서도 좀 쉽게 볼 수 있는 그쵸? 모습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번 결정으로 중국의 교육 시장이 변하고 있고 또 네. 군유업체나 장난감 등 이 영유아 관련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어제 이런 발표로 중국 본토와 홍콩 금융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모차, 카시트, 유동식 등 이 출산과 유아용 제품 관련주 중심으로 증시가 들썩였는데요. 중국 유모차 제조업체 굿베이비 주식은요, 홍콩 증시에서 30% 넘게 폭등을 했고요. 또 부부용 유전자 검사기 제조업체 주식도 15%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날 홍콩 항생지수와 중국 선전 종합지수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국내 상장 중국의 기업은 어떤지 좀 봤습니다. 오늘 오가닉티 코스메틱이요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또 중국 내 아동 완구, 아동 의류 생산 판매 업체 헝성그룹도 전일 대비 26%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는 게 네. 부모들이 가장 트렌디한 거, 가장 좋은 걸 네. 우리 아이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거는 사실상 네. 어느 전 세계 부모나 같은 네. 마음이기 때문에 이 관련 시장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또 현상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이슈가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도 네. 강세를 보였죠? 네, 맞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출산 장려, 이 엔젤 산업 관련주를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3위 토박스 코리아가 수혜주로 떠올랐고요. 제로투세븐은 고점까지 터치를 하고 차익 실현 때문에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장난감, 아동용 콘텐츠, 아동 서적 관련주도 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완구 기업 손오공 7% 넘게 올랐고요. 유아용 콘텐츠,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로 유명한 캐리소프트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유아동 서적, 영어 교재 등 이 서적 출판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삼성 출판사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요, 매일 유업, 매일 홀딩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 중국의 세자녀 출산 허용 카드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이런 해법이 될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럼 대표님, 이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도 급등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중국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다 급등한 건 아니고 네. 이 중국 세자녀 정책 수혜주의 좀 이 효과가 좀 수혜가 좀 예상되는 두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헝샹그룹과 오가닉티 코스메틱 이 두 종목인데 헝샹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완구를 자체 설계하고 또 이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네. 중국의 진장 헝샹 완구 유한공사 챈조의 어페럴 유한공사가 좀 있는데 이 회사는 이 봉지완구, 봉지완구가 뭐냐면 인형이에요, 인형. 네. 인형 우리가 좀 꼬매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죠. 네네. 자, 이제 봉제에서 만들 수 있는 이 천으로 된 인형 완구, 그 다음에 전동 완구, 애니메이션 이 완구 등이 있고 이 대부분이 아동을 좀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에 따라 또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시세가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오가닉티 코스메틱은 중국 내 이 실질적인 어떤 자회사를 통해서 이 영유아 용품을 좀 만듭니다. 네. 뭐 목욕용품, 그다음에 뭐 바디워시, 뭐 그다음에 뭐 젖병, 뭐 클렌징 제품, 뭐 화장품 같은 그런 어떤 토탈 제품, 유아 전용의 토탈 제품을 좀 만들다 보니까 네. 이 두 종목이 좀 수혜주로 좀 거론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저출산 관련주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네. 왜 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이제 관련된 모멘텀이 한 번 더 부각되면 네. 사실 관련업은 이 수혜로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항상 강조드렸던 옥석가리기 중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도 많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내 어떤 이 시장 진입이 안 되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이 저출산 육아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지만 네. 중국 세자녀의 정책 수혜주와는 다소 좀 거리가 먼 네. 그런 종목들은 이 현실적인 어떤 수혜에서 좀 제외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관점을 좀 봐야 되고 두 번째는요 아까 우리 김은수 아나운서님께서 좀 지적해 주셨던 네. 제가 이제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세자녀의 이 출산 제한 정책이 사실상 이제 폐지된 건데 네. 3명이 된다고 하면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좀 빠르게 개선될까요? 아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사실 뭐 그 지금 예상 그런 출생아 네. 수 또 가임기 여성을 두고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변동이 없는 사실이니까. 근데 보면은 이런 추세라면 내년도 어쨌든 중국의 인구는 급감할 수밖에 없는 지금 딱 구조, 현실에 좀 맞닥뜨린 것 같아요. 저도 체감한 건 정확합니다. 뭐 과거에 저도 7, 8년 정도에 이 중국 쪽에 이제 비즈니스를 같이 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 네. 당시에 이제 회사에 한 300명, 400명 되는 가까이 되는 직원들이 네. 중국의 이제 대규모 이제 도시 중 하나인 수저우, 소주 지역에서 근무를 좀 했을 텐데 대부분의 이 임직원들이 먼 지방에서 와요. 네. 지방에서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기숙사를 떨어져서 나가서 살 경우에는 네.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집을 하나 걷어서 가령 이제 이런 겁니다. 아파트 하나로 방을 7개인가 8개를 좀 쪼개요. 거기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같이 삽니다. 쉐어하우스 같은 그러면서 개념이네요. 네. 각 방마다 자물쇠들이 다 있어요. 참 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네. 공유의 오피스라기보다는 이게 신변적으로도 많이 불편할 텐데. 네. 자, 근데 그 원인 중 왜 그렇게 살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니까 네. 단연 우리가 상상하는 이 부동산 상승률보다 어마어마한 거죠. 아. 대도시는 솔직히 뭐 아파트 한 채가 60억씩 하더라고요. 어머. 7, 8년 전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상하이 같은 북경 같은 이 대도시에는 네. 이게 뭐 더할 나위가 없기 때문에 정말 소도시나 어떤 지방의 농촌의 경우에는 네. 이게 뭐 수혜가 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현실적인 농촌에서 이런 제품들을 사기란 또 쉽지가 않죠. 아. 그런 관점들 때문에 중국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좀 비슷하게 뭐 조금만 나와서 네. 제대로 잘 키우자.
또는 젊은 층에서의 어떤 이 자리 잡기가 좀 힘든 그런 어떤 맞아요. 경제 여건들 때문에 이런 어떤 이 중국 세자녀 정책이 다소 조금 네. 파격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면 네. 좀 크게 인구가 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지 않나라는 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인원을 장려하기보다는 관련된 네. 정책을 좀 개선하는 것도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맞는 부분 같아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장려하는 정책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사실 저희 지난달 13일에 대표님께서 이렇게 골라주셨던 육아 저출산 관련주 5종목 꼽아주셨는데 기억하시죠? 그렇죠. 뭐 당시 아가방, 뭐 남양유업, 맞아요, 메인유업 맞아요. 등등의 어떤 종목들이었는데 네, 매각 이슈로 거기서 급등을 했던 이 남양유업을 제외하고는 정말 많이 그렇죠. 올랐더라고요. 남양유업은 최근에 매각 결정을 하고 난 이게 뭐 가장 최대 큰 모멘텀이죠. 네. 거의 뭐 단기에 네. 2배 가까이 좀 상승했죠. 그 맞아요. 무거웠던 종목이 네. 단숨에 경영진의 모든 것들을 다 퇴단하고 회사 그냥 팔고 나가겠다라는 네. 이 결정 이후에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고 거의 뭐 2배 가까운 이 단기 네. 시세 차익이 좀 나왔던 종목인데 네. 제가 좀 그때 우리가 정리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육아 저출산 관련 종목들은 대선이 되면서 향후에는 정책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된다면 네. 대선 주자들의 저출산 대책에 따른 그렇겠네요. 정책 수혜 또 부각이 나오면 또 관련주가 한 번 더 들썩이겠네요. 네. 자,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폭 과대주는 이 조정기에 뭐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이렇게 중국의 세자녀 정책 수혜주가 다시 한번 부각되니까 네.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반영되면서 네. 이 주가가 추세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선을 네. 앞두고 이렇게 정책 수혜주까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대표님 이 중에서 혹은 이외에 주목할 만한 종목 또 돈의 맛을 위해서 올라를 위해서 네.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은 화면 보시죠. 네. 중국 세자녀 정책 수혜주. 자, 2종목 정도가 더 추가되고 몇 가지 빠졌는데 헝성그룹, 오가닉티, 코스메틱, 아가방 컴퍼니, 도박스 코리아, 깨끗한 나라, 남양유업, 메일유업, 제로투세븐 뭐 등등등 아주 많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의 픽은 이렇게 8종목인데 네. 중국 세자녀 관련된 정책 수혜주에 또 같이 이렇게 또 한바탕 또 포함되는 이 부분들 국내 저출산 육아 관련주죠.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선 테마주의 인맥주 이후에는 정책 수혜주라고 해서 대선 토론이 좀 본격화되면 네. 대선 주자들의 어떤 이 정책에 대해서 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친환경 에너지 정책, 그다음에 뭐 고용 장려 정책, 네. 그다음에 뭐 육아 저출산 정책. 그래서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가 한 번씩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대선주를 우리가 경험해 봄에 따라도 인맥주 위에 넘어가는 정책 수혜주에 이 저출산, 육아 관련주는 한 번 더 부각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한 번 더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는 종목들은 단연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그 다음에 땡땡땡인데 상단 그리고 하단에 궁금해. 노란톡. 땡땡땡. 네. 다 알려주면 뭐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 땡땡땡 그리고 땡땡땡 아마 몇 가지 더 있을 거예요. 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으로 연결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중국 산하 제한 폐지 관련주 살펴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또 준비해 주신 아나운서님,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시작이 좋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또 함께 했는데요. 꽉 차게 6월 한 달 내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맛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상한가를 꿈꾸는 남자 민경철 전문가의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분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돈의 맛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